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지난번에 메타버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죠. 오늘은 우리의 미래를 바꿀 메타 도구를 설명하는 책을 가져왔어요. 제목이 메타 도구의 시대입니다. 책은 전체적으로 4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미 온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의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살펴보고요. 이 파트에서 3가지의 메타 도구에 대해 설명합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가장 먼저 온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인공지능이 가진 가능성, 인공지능이 바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10년 후에 스마트폰은 어떻게 될까라는 재미있는 화두를 던지는데요. 스마트폰이 사라질 수도 있는 미래 가전이나 자동차, 로봇이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에 대해서 다룹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곧 뒤따라올 미래, 가까운 미래에 대해 예측합니다. 약한 인공지능에서부터 3차 로봇 혁명을 일으키는 강한 인공지능, 아주 강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새로운 소비자, 미래의 소비자에 대한 긴 분석이 이어집니다. 소비자들은 로봇과의 경쟁에서 이기게 해줄 능력을 구매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재미있는 예측과 미래 소비의 핵심에 대해서 다룹니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 먼 미래를 이야기해요. 도시의 개념이 사라지고 난 미래 도시에 어떤 산업이 자리 잡을지, 생물학적 나노 도구, 그리고 나노 로봇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인간의 뇌까지 영향을 미칠 미래 산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는 우리의 미래. 대략적으로 설명했는데도 굉장히 흥미롭지 않으세요? 이 책에서 말하는 3가지의 메타 도구, 그리고 미래 예측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려요. 메타 도구의 시대. 최윤식 지음. 넥서스 비즈. 파트 1. 이미 온 미래. 이 책의 파트 1에서는 미래의 판을 바꾸고 있는 3가지의 메타 도구에 대해 설명합니다. 미래를 가져오는 3가지의 메타 도구, 무엇일 것 같으세요? 나노 기술, 인공지능, 3D 프린터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메타 도구는 나노입니다. 나노는 기술이자 동시에 도구이죠. 10억 분의 1미터를 1나노미터라고 하는데요. 이 나노 기술은 지구상에 현존하는 모든 도구를 나노 단위에서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도구를 제조하는 방식에서부터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철학적 질문까지 바꾸는 강력한 미래의 동력으로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메타 도구는 인공지능입니다. 이것도 기술이자 동시에 도구예요. 특별히 지능을 가진 도구라고 볼 수 있죠. 인공지능을 메타 도구로 분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래에는 지능을 가진 도구와 그렇지 않은 도구가 구분될 거예요. 지능을 가진 스피커와 지능이 없는 스피커, 지능을 가진 기계와 지능이 없는 기계, 지능을 가진 자동차와 지능이 없는 자동차, 지능이 있는 집과 지능이 없는 집. 이렇게 모든 분류는 지능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뉠 겁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도구의 범주를 규정하는 기술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인공지능 기술은 생각의 힘을 강력하게 만드는 새로운 생각 도구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은 사물에게 지능을 부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인간이 가진 생각의 힘을 확장하고 수십, 수백 배 강력하게 만들어줄 생각을 위한 생각의 도구가 될 겁니다. 마지막 3번째 메타 도구는 3D 프린터입니다. 3D 프린터는 나노 도구와 비교한다면 거시 제조 도구죠. 3D 프린터는 미래에 일으킬 파괴력에 비해서 아직 그 중요성이 간과된 도구이기도 합니다. 한때 3D 프린터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높았지만 현재는 오히려 과소평가되는 게 아닌가 책에서는 분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3D 프린터가 과소평가되는 이유는 출력 시간이 너무 느리고 출력 품질에 한계가 있고 또 그에 비해 가격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물리적 제품은 물론이고 살아있는 장기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제조 도구가 됩니다. 책에서는 3D 프린터의 출력 시간이나 품질, 가격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시간 문제로 보고 있어요. MIT는 3D 프린터 속도를 10배 개선시킨 기술을 개발했고요. 나사는 3D 프린터로 로켓 엔진용 부품을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GM은 3D 프린터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죠. 곧 3D 프린터가 수천 년간의 제조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가능하다면 이 세 가지 도구의 절대 강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인사이트를 전합니다. 세 가지 도구의 절대 강자가 되거나 세 가지 도구의 활용면에서 절대 강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의 메타 도구를 지배하는 기업이 부와 세상을 지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클라우스 슈밥과 제레미 리프킨, 이 두 사람이 주장한 현재의 변화와 다가오는 미래의 모습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도구혁명이에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세 가지 메타 도구는 과거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기보다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새롭게 하는 일을 주로 할 거예요. 새로 만들어지는 시장에서 승리하려면 도구혁명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파트 2. 가장 먼저 온 미래. 파트 2에서는 인공지능, 스마트폰, 자동차에 대한 내용을 주로 요약해 볼게요. 이 파트에서 눈여겨봐야 할 핵심은 인공지능의 다음 단계입니다. 인공지능의 다음 단계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결합이에요.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은데 벌써 현실화되고 있는 미래라니 놀랍죠. 책에서는 컴퓨터, 스마트폰, 포털, 검색 엔진, SNS 다음으로 부와 권력이 이동하는 곳은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를 장악하는 기업이 미래의 새로운 구글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인공지능 슈퍼사이클이 시작되면 인간이 정보를 검색하는 시대는 끝납니다. 인간은 그저 명령을 하고 인공지능이 검색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를 장악하는 기업이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광고 시장을 장악하게 되겠죠. 한편 인공지능이 물리적 기계와 결합되는 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보다 한 발 앞선 산업이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산업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인간의 활동에 제약이 생기자 인간을 대신하는 자리에 인공지능 로봇이 서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다음번 팬데믹이 오면 인간을 대신해서 건물이나 도로에서 방역과 소독을 담당하는 그런 인공지능 로봇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배달 로봇이나 배달 드론도 많아질 겁니다. 그럼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도구 개발 경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해요. 놀랍게도 인공지능 경쟁에서는 경쟁자보다 1%만 똑똑하면 시장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모든 면에서 인간보다 뛰어날 필요가 없어요. 단 하나라도 인간보다 잘하거나 인간보다 빠르거나 인간의 수고를 덜어주면 됩니다. 경쟁자보다 1%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알고리즘, 데이터의 우수성,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창의성. 그런데 개인이나 기업 간에는 알고리즘 경쟁력 간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보통 데이터의 우수성과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창의성이에요. 데이터의 질과 인간의 창의성이 인공지능을 더 똑똑하게 만들 겁니다. 파트 2에서는 스마트폰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스마트폰의 미래를 예측하려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는 물리적 장치의 변화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스마트폰 사용 방식의 변화입니다. 앞으로 미래형 디스플레이가 가능해지면 화면의 크기 자체를 변화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스마트폰 사이즈로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있고 시계 사이즈로 줄여서 손목에 찰 수도 있고요. 소파에 앉아서 TV 크기로 늘려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반면 스마트폰이 사라진 미래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안경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요. 스마트 안경은 스마트 시계보다 활용하기가 더 좋거든요. 양손이 자유로워지고 가상과 현실을 동시에 인지할 수 있고 홀로그램과 결합할 수도 있죠. 이 책에서는 인간의 뇌가 3개가 될 거라고 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물학적인 뇌 외에도 외부에 2개의 뇌를 더 가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는 지금 스마트폰을 마치 외장 두뇌처럼 사용하는 것처럼 인간의 뇌가 인공뇌와 연결되는 거예요. 인공뇌의 인공지능을 마치 자신의 생물학적인 뇌처럼 활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외부 뇌로 클라우드 뇌를 말하는데요. 저는 이 개념이 참 재밌더라고요. 강력한 지능 증강을 한 인간의 생물학적인 뇌가 인터넷 공간에서 서로 연결이 되면서 클라우드처럼 기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의 전체 지능이 마치 하나의 지성처럼 움직이는 집단 뇌 활용이 일어날 수 있겠죠. 책에서는 스마트폰에 이어 자동차와 로봇 산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동차와 로봇이 미래 기업의 최고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해요. 자동차나 로봇은 지금까지 기계 장치 산업이었는데요. 앞으로는 IT 전자산업 제품으로 분류될 겁니다. 책에서는 21세기 중반부터 글로벌 시가총액 1위의 기업은 미래 자동차 분야에서 나올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요즘 핫한 자율주행차는 그 자체로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의 분석과 예측을 활용한다면 보험이나 광고, 주택, 서비스 같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기초 기술이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스마트폰이 단일 디바이스로는 최고의 대중적이고 창조적인 공간이었듯이 미래의 자동차는 개인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혁신 기업을 태동시키는 창조적 공간이 될 겁니다. 사용자의 경험이 운전에서 공간이 된다는 건 정말 굉장한 변화예요. 사람이 핸들에서 손을 떼는 순간 자동차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공간으로 기능합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이용하는 공간 중에서 침실과 책상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 그 공간이 자동차일 때 우리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궁금해집니다. 파트 3. 곧 뒤따라오는 미래. 이 책에서는 인공지능의 발달과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문제로 10년 후 새로운 세대의 출현을 꼽았어요. 새로운 소비자의 출현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는 밀레니얼 세대를 주목하고 있죠. 언제나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손가락만 움직여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세대예요. 이 책에서는 10년 후에 태어날 세대를 제너레이션 A라고 규정했어요. 현실보다 가상 환경을 훨씬 더 편하게 여기는 세대가 될 것이고요. 아까 이야기한 3개의 뇌를 갖는 소비자가 될 겁니다. 아주 똑똑한 데다 제한 없는 기억력을 가진 소비자죠. 그리고 모든 것과 연결되는 소비자가 될 겁니다. 소비에 있어서 국경의 경계가 없어지고 인공지능으로 전 세계의 모든 마켓에 접속이 가능하고 언어의 경계가 없어진 상태에서 가상 공간이 3차원으로 전환되면 소비자는 그야말로 시공간의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죠. 사물 인터넷의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이 되면 사물의 경계도 사라집니다. 이런 소비자들은 엄청난 속도를 요구할 것이고 새로운 소비 품목에 열광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가장 주요하게 구입하는 품목은 무엇이 될까요? 바로 로봇과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능력을 구입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새로운 교육 사업에 대해서도 주목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소비자가 나타났으니까 새로운 소비 품목을 제안하는 새로운 생산자도 등장하겠죠. 미래의 생산 방식은 완전히 변화할 거예요. 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과 디지털 제조 기기 자체가 결합된 새로운 생산 방식입니다. 인공지능이 생산성을 높여서 자르고 조립하는 식의 생산 방식은 구식이 될 거예요. 분자 단위로 물질을 자르고 붙이는 생산 방식이 아니라 나노 도구와 3D 프린팅 도구를 이용해서 원자 단위와 디지털 단위의 유무형 물질을 찍어내는 새로운 형식의 생산 방식이 확장될 겁니다. 3D 프린터가 얼만큼 한계를 넘을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모든 개인이 제조업자가 될 만큼 미래의 제조업자가 되는 길은 쉬워질 거예요. 한 도시가 거대한 제조 플랫폼이 되는 미래에는 더욱 강력한 제조 생태계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 책에서는 기업들이 지금 당장 대응하지 않으면 기존의 거대 공장도 소멸될 수 있는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미래의 기술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온 생산에 대한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구나. 저는 책을 통해서 아주 섬찟하게 깨달았어요. 파트 4. 먼 미래도 준비하라. 미래학에서 먼 미래는 최소 30년 후, 보통 50년에서 100년 후의 미래를 말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먼 미래는 아니에요. 2030년 이후에 우리 평균 수명이 120살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는 걸 보면 우리도 어쩌면 2050년, 60년까지 사는 건 아무 무리가 없겠죠. 그럼 이 먼 미래는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30, 40대가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책에서는 먼 미래에 지능 물질이 출현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물질 자체가 지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명령에 따라 스스로 형태를 바꾸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물질이에요. 나노 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진보할수록 원자 단위에서 재료를 제조합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3D 프린터들이 늘어날 거예요. 최근 스마트 시티, 스마트 도시에 대한 개념이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 책에서는 도시 자체가 플랫폼이 되는 미래를 상상합니다. 이 책에서 분석한 3가지의 메타 도구가 2050년이나 2060년 즈음에 이르러 성숙기에 다다르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면서 기술 발전의 속도가 이전보다 훨씬 더 빨라지게 돼요. 인간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전환이 되는데 그중 하나의 결과가 평균 수명 120세, 130세 생존의 시대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의 규모에서 상위 1% 내지는 상위 10%까지의 사람들이 가장 많은 비용을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는 제품과 서비스에 들일 것이라고 봐요. 인간의 수명을 늘려주는 제품에 부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책에서는 21세기 중후반이 되면 인간의 최고의 소비 품목 중 하나가 영생이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3가지의 메타 도구, 지능 도구와 나노 도구, 3D 프린팅 도구로 영생은 실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될 겁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책들을 종종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렇게 다각도로 분석적이고 구체적으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책은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만큼 읽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요.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미래의 가장 유망한 사업은 무엇일까? 미래에는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미래에 살아남는 기업이 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이런 궁금증이 있다면 이 책에서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가오는 미래에 최대한 빠르게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릴게요. 미래를 예측한 만큼 잘 준비할 수 있다면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그만큼 더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변화의 속도가 빠를 때 더욱 중요한 능력은 이미 온 미래를 빠르게 통찰하고 누구보다 먼저 변신하는 능력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도 통찰력 있는 하루,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